자, 요즘 미국, 일본, 대만, 유럽 정시가 사상 최고다. 한국도 좀 올랐지만 찔끔찔끔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고 세계 경제가 다시 호황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시가 오르는 거하고 경제 호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시는 경제하고 관계없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식이 오른다. 이런 걸 가지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어서 나아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식이 재미가 좋은 미국에서조차도 오르는 주만 오른다. 그래서 미국 정시의 온도차가 극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올해 11.7% 올랐는데 중소형주 러셀 지수는 1.4%가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기술주 장세다. 경기 민감주는 당분간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주식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이 포모 현상까지도, 즉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심리가 투자자들한테 지금 좀 심하게 그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식의 기재라는 워렌 버핏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정시는 카지노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현재 주식 시장을 카지노에 비유하며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시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크지만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고 내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 학교에서 잘 교육받지도 않는다. 시장이 카지노처럼 베팅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경제가 놀라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 호황, 이것은 그야말로 베어랠리,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며칠 전만 해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기가 지역은행을 넘어서 대형은행으로 번지나 이런 위기가 지금 크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맨해탄에서요, 상업용 부동산은 비는데 이걸 갖다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꾸는 게 지금 아주 난리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 주택이 미국에 지금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좋은 집을 찾는 부분이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의 위기가 깊숙하게 있다. 미국의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갖다가 올리니까 모기지 금리가 2배 이상 올랐고 물품 구입, 건축, 대출 비용도 더 비싸졌고 그래서 주택 소유자나 건축업자, 개발업자 등이 금리 상승 고충을 겪었고 그러니까 주거 공급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자기 주택이 있는 사람이 6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대부분 30년 모기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 보유자들 중에 90%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모기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게 되면 자기가 살 집을 새로 살라 하면 3%에서 7% 금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더 큰 집을 살 수 없고 매달 금리를 내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아무도 집 있는 사람이 집을 팔지를 않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 인건비 재료비가 오르고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건축업자들은 새로 집을 지어서 팔라고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시장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수요가 더 많으면서 공급이 적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이 불황에 이 미국에도 대도시 좋은 데일수록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가격이 임대시장에도 압력을 가했어요. 자, 집을 구하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임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가 해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 맨해탄에 사는 고소득층은 이전에도 월세가 엄청났는데 이제 더 높은 월세를 내고 집을 빌리게 됐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70만 불, 90만 불 정도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월세 6천에서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욕의 이 맨해튼 등에 올라가고 있는 고층 아파트 빌딩들이죠. 그래서 월세를 택하는 고소득층이 많아지면서 주택 임대료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 임차인들,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됐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1.4%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뉴욕에서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월세를 올리고, 그러면서 뉴욕에서 집을 얻으려면 연봉이 렌트의 40배 정도여야 한다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의 딱 소득이 얼마쯤 되는가를 보고 소득이 낮은 임차인한테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황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남아돌고 이 주택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각종 상업용 사무실 건물이나 호텔 등이 지금 아파트 등으로 개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살인적인 뉴욕에는 부동산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 전반에서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미 엔지니어의 명함이라고 나왔죠. 제가 빅테크 기업에서 엄청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가끔 교포들 분들 중에 자기 개인의 상황이나 자기 지역의 상황을 가지고 특별하게 막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런 분 계신데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개인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빅맥이 24,000원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지 않다 어쩐다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따라서 주마다 빅맥 가격이 다르고 주 안에서도 도시에 따라 다르지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빅맥이 24,000원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적인 것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미국의 서비스직의 임금 상승이 촉발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미국에서 이 고임금 빅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IT 기업의 이 종사자들이 수없이 쫓겨난다니까 그러지 않다 어쩐다. 쫓겨나도 금방 취직된다는데 그 사람들 다요. 자기 연봉을 2분의 1, 3분의 1 줄여서 취업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면 연초부터 실리콘밸리에 흉흉한 소식이 가득했는데 메타에 다니는 엔지니어 부부가 갓난 아이를 죽이고 동반 자살했다. 구글에서는 20대 엔지니어가 같은 회사 다니는 아내를 죽이고 구속됐다.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빅테크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초봉이 2억 6천만 원, 20만 불에 육박하는 고연봉자들인데 그들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진 데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공식처럼 따라붙는 분석들이 있다. 빅테크 호시절 대규모 융자를 끼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했을 거고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그럴 예정이었을 게 분명하다.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은 올해 1월만 4만 명이 넘게 잘랐다.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된 한 엔지니어는 AI를 빼고는 프로그래머들이 공급 과잉이다. 같은 엔지니어임에도 분위기가 180도 다른 제조업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제조업에서 장비, 로봇 제어나 신설 공장에 투입돼 전기 시스템 전반을 설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때 연봉도 인기도 밀렸는데 요 근래 반도체 지원법 등을 내세우며 제조업 부흥을 주장하면서 이런 인력들은 그야말로 연봉도 올라가고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IT에서 반도체 제조업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생산의 80%를 동아시아에 의존하지만 10년 내에 5대5로 만들겠다. 미국에서 50%를 생산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사실상 산업 연관 효과나 파급 효과가 적은 IT 분야를 포기하고요. 이제 반도체 생산이나 제조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서 이 어떤 업을 해야 살아남는지를 미국이 비로소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거대한 변화가 미국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 IT 빅테크 기업이라는 건 실제 그 주식의 소유자 외에 사회에 입히는
이득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망해가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고되니 자살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중국은 뭐 겉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금융 위기에 대해서 고품질 발전 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고품질 발전이라는 것은 시진핑 시대에 대중이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추상적인 헛소리예요. 미국에서 탈피해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고품질 발전의 핵심인데 그런 헛소리가 통하겠습니까? 중국의 신성장 동력이 부동산 문제를 상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누구도 중국의 신성장 동력이 부동산을 상쇄하고 중국을 새로운 기술 국가로 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명품이나 제대로 된 차나 제대로 된 TV나 이런 것들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게 있습니까? 왜 그게 중국에는 안 돼요? 그건 중국 축구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중국 축구가 왜 안 되냐? 부패 때문에 안 되죠. 자신을 과대평가해 왔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 또한 미국처럼 절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고품질 발전을 통한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